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후 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받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더 생기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통해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판 청년 및 멘토 당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심판도 작년에 매년 대회를 겪으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심판도 자원봉사와 함께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심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청렴에 대한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설명드리면 대회를 참여하는 학생들, 멘토, 학부모,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 모두가 대회 전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항상 대회를 운영을 하는 거일 때 대회 경기 자체에 대한 것도 집중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이 진행되는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면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참가하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물론 각 경기장에서의 소수의 심판이 직접적인 학생들을 맞닿고 경기를 진행을 하겠지만 어떤 의견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판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여름에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대회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정과 규칙에 따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멘토 분들도 같이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될 분들을 내용들을 적었는데 이 대회는 아이들에 의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회임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가지고 모범적인 멘토의 모습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현직에 있는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교사 중에 한 명인데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표면적인 교육 과정이 있고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데 언어적인 방법은 말뜻 그대로의 의사소통이고 비언어적인 방법은 행동이나 어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전달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똑같이 교육과정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해마다 2000 몇 년 교육과정 7차, 8차 이런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거 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이는 행동의 모습 아니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틀에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과 입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런 잠재적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센터에서나 아니면 사교육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같은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멘토분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공감하시고 함께 따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계속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우리들이 이 로보틱스라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있던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규정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마다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심판 청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거기서 최대한 노력을 할 부분이지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서 멘토분들도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룰에 있어서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가지고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학생들을 멘토분들이 할 때 우리는 요걸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겠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 해석이 예적인 부분을 노력하기보다는 중심은 이거니까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적 교육과정 어른으로서 멘토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도 그걸 배우는 입장에서 훨씬 교육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멘토 두 번째 거는 도움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대회 전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기를 뿐만 아니라 경기의 외적인 요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뭐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협동을 하고 사회성을 길러 나가는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 이 대외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이 경기장은 여러 명이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과 뭐 환경을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멘토분들이 이 점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명 규정을 지켜달라는 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저희들은 경기 장소가 정해졌고요. 경기 날짜가 정해졌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아웃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멘티를 하고 있는 멘티들의 학생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거기 있는 도면을 얻어가지고 학생들이 동선과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안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뭐 10년, 한 12년, 2, 3년 전이죠. 뭐 일정의 사건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예상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기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심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까 스모에서도 이 부분에 얘기 나왔는데 분명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친구가 있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어른을 대하는 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판교육 시킬 때도 경기 내용에 룰을 적용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판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주저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꼭 먼저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의견을 듣고 되도록이면 뭐 말을 못하면 가까이 가서라도 근데 또 붙는 것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심판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친구들은 커서 어른이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나이가 동갑내기 비슷한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어른을 상대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분명히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교육이 사회화돼가지고 학교나 이런 교육 현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도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뭐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같은 이런 걸 경기구역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손목 밴드를 색깔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 손목 밴드를 가진 학생들만 경기구역 안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단 이제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한 풋볼만 예외적으로 이제 멘토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꼭 소지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경물생심이라고 평상시에 그런 행동을 전혀 안 보이던 친구들도 당일날 갑자기 마음이 동요하거나 주변 상황이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꼭 이 점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와 반대로 버리고 가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저희들 많이 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핸드폰, 태블릿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아시죠? 해마다 끝나고 나면 이게 한 군데 보관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누구 건지 물어보거나 그래서 친구들 개인 소지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실물도 꼭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와 연장선상입니다. 보면 컴퓨터를 쓰고 노트북, 태블릿, 로봇, 케이블, 뭐 USB 케이블 여러 가지 장치와 장비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전자적인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들도 많고요. 안전적인 것도 위험하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쓰는 것들을 무심코 건드려 가지고 고장을 내거나 뭐 전선이 빠지게 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요즘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코딩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남들 것도 꼭 중요하니까 주변을 살펴서 행동할 때 꼭 안전하게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는 무선 연결에 관한 것들은 대회 경험이 한두 번 이상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일날은 되도록이면 유선 연결을 하고요. 무선 연결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명령 코드 전송은 수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수정할 때는 대부분 USB 케이블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올해는 PT 에어리어를 나중에 도면상에 표시해 주겠지만 그 위치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동선들 저희들이 난동체육관에도 여러 번 가가지고 현장을 계속 답사를 하고 학생들과 이런 부모님들과 관람객이겠죠. 이런 분들의 동선이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안내가 나갈 건데 체육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교 아니면 작년에 로봇센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한 군데서 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한 군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공용 충전구역이 어딘지 경기장을 전체를 다 쓰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막아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진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중간에 학생들이 배고픔을 합니다.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회장을 임대해주는 거기서 있는 룰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절대 실내 취식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 행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국제 경기가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오면 또 다른 국제 대회가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것들은 룰로 정해져서 실내 취식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굳이 이제 먹게 된다 그러면 그 외적인 그 실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도 같은 맵을 보시면 그 주변상에 여러 가지 굉장히 공간은 넓습니다. 외부적인 공간은 그런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은 경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학생들이 보험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외적인 예를 들어서 누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막 칼싸움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본 적 있거든요. 볼 때마다 말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꼭 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서부터 그 경기 결과 안내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시키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개선해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부 작년에 학부모님들도 이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올해도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부상자는 저희들이 당일에는 현장에는 의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당연히 스스로 잘 챙길 것이고 혹시 예를 들어서 다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미리 모이는 팀별로 상비약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도록 하고 심각한 부상은 자기들이 119라든지 이런 외부의 도움을 얻어야겠죠. 그런 것들은 꼭 주최 측으로 연락을 주시와 요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팀 필수 준비물은 앞서서 계속 내용이 중복됐으니까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로봇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 충전을 위해서 멀티탭, 그 다음에 완충된 로봇 배터리,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계속 아무래도 어리니까 물 같은 것도 자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락, 그 다음에 돗자리, 점심시간에 야외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